네, 안녕하세요. 3주차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제 2주차 숙제 내드렸던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제가 내드린 거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었잖아요. 이제 수업 때 수업을 좀 충실히 잘 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게 있었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저 밑에 인터넷에 조사를 좀 해서 확인할 거가 있는 사항들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하나를 낸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쭉 한번 이제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제 5세대까지 왔다라고 했었고, 그 5세대가 계속 쭉 일관되게 어떤 세대가 탄생되는 기준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세대 구분을 어떻게 했고, 또 3세대부터 5세대까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약간 구분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서비스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을 했었죠. 1세대는 보이스, 2세대는 보이스 플러스 문자, 또 3세대는 보이스, 음성이죠. 음성 플러스 문자 플러스 동영상,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탄생이 되면서 이제 세대가 구분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 4세대, 5세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또 구분이 약간 다르다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했냐? 이거는 속도죠. 데이터 속도죠. 그래서 속도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좀 진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세대 넘어가면 이제 5G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300 메가 이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 1기가까지 이론적으로 속도가 지원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창한 이 플랜을 만든 게 5G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기가라는 거는 거의 인터넷에서도 광으로 만든 인터넷 속도, 그게 이제 1기가 bps란 말이에요. 그 정도 급의 속도인데, 그거를 무선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거의 환상적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거의 무선이 유선의 속도를 이제 능가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렇고요. 2번은 HSDPA. 요거는 이제 이름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HS라는 게 또 하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다운링크, 요거 D도 하나의 뜻이고, 이게 이렇게 이제 뜻이 한 3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HS는 이제 하이 스피드, 고속이죠. 빠른 속도로, D라는 값은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다운링크. 그래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쏘는 그런 방향. 그런데 어떤 식으로 쏘느냐? 이건 데이터의 형태가 되는데 패킷의 형태로 액세스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쏠 때의 그 속도를 10Mbps를 하겠다. 그 전에는 이 3세대 지원 속도가 2메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HSDPA로 넘어가면서 10메가로 이제 그 한 방향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다운링크가 되니까 업링크까지도 속도가 10메가가 올라가게끔 또 이렇게 바로 후속 기술 개발이 됐다 그랬죠. 그런 이름은 다운링크랑 업링크 다 된 거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를 쓰지 않고 HSP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을 쓰면은 이거는 요 사이에 다운링크랑 업링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가 이제 하이 스피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말씀드린 거죠. IMT 2000에서 2000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3개가 있다. 뭐 잘 기억을 하는 거죠. 뭐 첫 번째는 상용화 시기. 2000년에 저 이름으로 상용화를 시키겠다. 뭐 더 큰 이제 그 숨어 있는 뜻은 전 세계의 표준화를 IMT 2000으로 하겠다. 뭐 그런 이제 야심찬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근데 이것도 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속도를 또 뭐 2000이라는 그런 값으로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기본적인 속도의 단위는 kbps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km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 다시 말해서 2mbps로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실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세대의 데이터 속도가 2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항상 주파수와 속도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2000이라는 그런 주파수를 쓰겠다. 어떤 기본적인 주파수의 단위는 메가헤르츠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2기가의 주파수를 쓰겠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2기가에 그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웬만큼 다 이제 이 상징적인 이런 값들이 어느 정도 다 됐죠. 근데 1번은 이제 상용화가 되긴 됐는데 좀 더 이제 이 포괄적인 전 세계로 상용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는 조금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부분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G가 뭐 2개의 주파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3.5하고 28. 요 2개 기가죠. 주파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런 상세한 얘기는 뭐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봤었던 건데,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요거를 한번 문제를 냈습니다.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로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빨리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화물차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짐을 많이 싣고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용량도 커지는 거죠. 속도와 용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파수가 커지면 도로 폭이 넓어지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낮은 요 대역에서 이렇게 보는 요 도로하고 이렇게 보는 도로하고 이게 같은 요 크기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km에서 2km 사이다. 얘는 뭐 2메가에서 여기 똑같이 할까요? 1메가에서 2메가 사이다. 숫자는 똑같지만 뭐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똑같지만 이렇게 그리지만 여기가 갖고 있는 거는 차이가 1km고 이 차이는 1메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파수를 이쪽 높은 쪽에다가 이렇게 이 밴드를 형성하면 이 폭이 좁게 보이더라도 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크게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였어요? 주파수가 이 전파가 멀리 못 가요. 네, 여기 한번 수식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V는 F 람다라고 되어 있는 이 수식은 뭐 우리가 옛날에 통신 시간에 배웠던 되게 중요한 수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이 V라는 거는 빛의 속도, 그 다음에 F는 주파수, 람다는 파장이었잖아요. 파의 길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반비례를 하니까 주파수가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파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얘기죠. 이 수식을 가지고 주파수와 파의 길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G라는 게 3.5기가가 있고 또 28기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 3.5기가는 전파가 짧고 28기가는 3.5기가는 긴 거죠. 조금 상대적으로 28기가에 비해서 28기가는 짧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는 전파가 멀리 못 갑니다. 중간에 막 벽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28기가를 좀 쓰고 조금 이렇게 좀 탁 트인 어떤 개활지 이런 데서는 좀 멀리 갈 수 있는 주파수 3.5기가를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차별화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뭐 배웠죠. WCDMA와 CDMA 2000 둘 다 CDMA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두 통신 방식의 차이는 뭐냐 말씀드렸죠. 동기와 비동기다. 그러니까 이제 WCDMA는 비동기고 CDMA 2000은 동기다 이거죠. 근데 이 동기와 비동기의 개념은 이동통신에서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통신에서의 비동기, 동기에 대한 차이는 뭐냐? GPS, 인공위성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CDMA 2000은 인공위성, GPS의 시간 정보를 받아가지고 기지국을 구분을 해주고, WCDMA는 기지국 구분을 특별한 어떤 코드를 이용해서 한다. 그거에 대한 장단점도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6번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보면 광대역 LTA 방식의 지원가는 데이터 속도는 얼마일까?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요 LT라는 요 제일 기본이 되는 속도가 우리가 75메가라고 요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A가 붙으면 그거의 2배. 도로가 2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150메가가 되고 광대역까지 하면은 요거의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5메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표준화 절차 중에서 이러한 이름을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라 그랬어요? 어떠한 이제 표준화를 제정하는 기구도 따로 있고, 이러한 이제 상용화되는 이름을 만드는 기구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OH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한국의 또 표준화 기구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TTA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조금 이제 주관적인 문제를 하나 냈는데, 일본이 최초의 이제 PDC라는 통신 방식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독자적으로 가질 못하고 나중에 이제 유럽 쪽 통신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사라졌느냐, 어떤 이유가 되겠느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인터넷에서 찾아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 이름이 뭐 어떤 인터넷에 보면은 뭐 PHS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이거하고 이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뭐 딱 정답은 뭐 없습니다. 뭐 그 죽은 이유는, 그러니까 사라진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각자 이 통신 방식을 발전시켜서 표준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했는데, 일본은 이제 그 국내에서 그 자국민들이 좀 잘 쓰게끔 그렇게 내실화를 기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외국도 많이 써야지, 그래야지 이제 이게 활성화돼서 여러 나라들이 쓰고 하면서 조금 발전했을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표준화에 조금 등한시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 PDC라는 거 말고도 뭐 이동 전화가 또 다시 나왔어요. 이렇게 경쟁이 되는 전화가 등장한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 PDC 전화가 조금 이제 어떠한 뭐 가격이나 또는 서비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전략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게 조금 다른 이동 전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지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조금씩 쇠퇴해지게 되는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점점 쇠퇴했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그거는 특별한 뭐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껏 요 답을 잘 써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은 이 정도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뭐 주로 이제 그 뭐 역사적인 내용이나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를 했었고, 이제 2장부터는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이동통신에 대한 종류들이 어떤 거가 있고, 또 용어도 한번 좀 더 확인해서 좀 보도록. 그래서 1, 2장을 통해서 조금 이동통신의 개념을 잡고 나서 이제 3장으로 가면은 뭐 셀룰러에 대한 개념, 그리고 CDMA에 대한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동통신에 대한 이제 종류가 뭐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동통신 종류들이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그 통신 방식으로 이제 따져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LTE나 5G 뭐 이런 이제 통신 방식이 이제 탄생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관점 말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동통신 말씀드렸던 뭐 LTE나 5G 맨 처음에 이제 IS-9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단말기 흐름이 쭉 그렇게 이제 통신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단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보시면 셀룰러, PCS, 페이저, 그 다음에 뭐 CT2, 뭐 CT1도 있지만 TRS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크게 이제 구분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써도 되죠. 셀룰러랑 PCS는 사실은 그냥 셀룰러라는 뭐 폰, 요 이름으로 통일해서 저거를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페이저라는 거를 한번 볼 건데요. 페이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어봤던 이게 이제 삐삐죠, 삐삐. 삐삐를 사실은 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비퍼라는 이름인데 이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삐삐 이렇게 울리는 이게 비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불리기 위해서 삐삐라고 아마 요 영어에서 그렇게 발전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T2라는 게 있고 CT1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새로운 이제 어떤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저나 CT2, 1 이런 거는 뭐 좀 생소하겠죠. 써보질 못했으니까. 과거에 이제 썼던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TRS라는 또 새로운 이 어떤 단말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말기를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 그런 관점에서 이동통신 종류를 이제 해본 건데요. 이 셀룰러 폰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단말기가 처음 탄생했을 때 90년도 초 그때 탄생했을 때부터 셀룰러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됐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셀룰러 개념이 도입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단말기는 사실은 다 셀룰러 폰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IS95부터 시작해서 뭐 현재의 LTE 5G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이 포괄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이제 그 처음 탄생할 때 그때만을 조금 이제 약간 축소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배웠던 걸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셀룰라라는 요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있고 PCS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까지만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사실은. 이 셀룰러라는 거는 사실은 전체 다가 포함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셀룰러 폰은 아날로그 셀룰라와 디지털 셀룰라. 그러니까 1, 2세대를 포함하는 그 1, 2세대만에 해당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5세대 PCS까지 포함하는 거. 그러니까 요까지에 대한 거를 이제 셀룰러 폰이라고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탄생했을 때 011과 017이 탄생했다. 이 017이 그때의 뭐 신세기 통신인가 뭐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017 요 두 개가 탄생됐는데 여기 011은 이제 SK 텔레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니까 결국 중소기업이 뭐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017이 뭐 011로 아마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세대 PCS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이제 번호들이 탄생되는 거죠. 이 번호 탄생될 때요, 막 엄청나게 크게 뭐 획기적인 게 탄생되는 것처럼 선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우주선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대단히 선전했는데 보시면 뭐 별거 없잖아요. 데이터 속도도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속도도 좀 빠른 그런 속도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불과 뭐 30 몇 년 그 전에 이 개념이 상당히 올드화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런 게 뭐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뭐 메가 이 단위의 데이터 속도가 이제 막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5G에서는 1기가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이니까 이제 별거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게 016이 이제 KT고 019가 LG가 됐잖아요. LG U+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요 018도 뭐 온세통신인가 뭐 이런 또 중소기업체가 또 들어와서 한때 이제 018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018도 결국은 또 못 견뎌서 이 대기업들하고 경쟁 상대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여기로 흡수가 됐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011, 016, 019로 이렇게 재편이 되죠. 세 개로 재편이 됐다가 결국은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다 010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화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그 앞자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목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희소성 때문에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분들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그 기지국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많이 있지도 않은 사용자들인데 기지국을 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제 그만 써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뭐 본인이 난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방법이
뭐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만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것도 뭐 알박기라고 하나요? 이제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약간 비싼 값으로 파는 것처럼 뭐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내놓을 때 조금 그 서비스 업체에서 조금 어떤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거를 뭐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걸 뭐 그런 거를 조금 기대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뭐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이제 뭐 좀 잘 안 되는데 아마 정리가 이제 다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셀룰러 폰에 대한 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PCS부터 요 나머지 요거는 이제 2주차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근데 2번과 3번은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와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잘 구분을 좀 해주시면 이 이동통신 종류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